무엇을 넣고 만드냐에 따라 그 종류도 각양각색, 다양합니다. 그중 요즘 제철인 김치 재료는 바로 아삭아삭 시원한 열무인데요. 초봄하고 더운 여름철에 열무김치 담아 오면 제철 맛이 나죠. 5월 초에 심은 열무는 김치를 담그기 딱 좋은 상태라는데요. 김치 공장에서 연한 거는 이게 씹어봐야 알아요. 씹어갖고 이렇게 섬유질이 많이 안 씹히면은 좀 연하다고 판정해요. 끊어져. 오, 정말 연한 게 한눈에 보입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억세질 수도 있기에 서둘러 수확해서 트럭에 실어주는데요. 이 열무는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김치 공장으로 들어가요. 일주일에 한 3번씩 들어가는데 일에 들어갈 때 한 3톤여 가량 들어갑니다. 수확한 3톤의 열무는 바로 김치 공장 냉장 창고로 직행합니다. 사시사철 김치를 만들다 보니 모아둔 재료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산지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있고 또 조달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치 정도를 보관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지금 한 40톤 가량 생산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높아지는 열무김치 인기에 하루 작업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1000단 거의 할걸요? 1000단이요? 네. 한 몇백 개. 그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로 3통은 해야 돼요. 밀려드는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열무를 빨리 써는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하는데요. 열무 4단을 한꺼번에 잘라 시간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힘은 들지만 집에서 일하듯이 하면 안 돼요. 여기는 공장이기 때문에 빨리 해서 같은 시간에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자르는 동시에 소금에 절이는 작업도 이루어지는데요. 전염으로 네. 한 2% 정도 뿌리고 염도 2% 정도를 또 뿌리고 염도 4% 정도에 맞춰서 살짝 1시간 정도 절이면은 싹하고 아주 맛있는 열무김치가 되죠. 열무는 절임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짜게 절인다든지 너무 오래 절여버린다든지 하면 질겨지거든요. 200kg의 열무를 절이는데 사용하는 천일염이 4kg. 김치 맛을 결정짓는 과정이기에 허투루 할 수 없답니다. 1시간 정도 절여진 열무는 1차로 자동 세척 과정을 거쳐 2차로 사람 손으로 세척해 주는데요. 이 열무를 바라보는 작업자의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이불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걸러내는 거예요. 이게 빨리 거 보이세요? 그럼 그거 다 보이죠. 걸려도 다 보이는데? 소비자가 먹을 김치 재료이기에 열무잎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살핍니다. 공장이라고 저희가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먹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 먹는 것 같이 깍듯이 해야지 소비자들이 먹고 사는 거지. 이물질을 골라내는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김치소에 넣을 육수 만들기가 한창인데요. 이 김치 공장에서는 시원한 국물 맛을 내주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황태 대신 감칠맛을 오징어나 홍합으로 넣어요. 왜냐면은 황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국산으로 하다 보니까 국산 재료로 연구한 결과물로 감칠맛을 자랑한답니다. 적당하게 절여진 열무를 가져와 양념을 시작하는데요. 맛을 내주는 포인트는 12가지 천연 재료로 만든 감칠맛 육수. 시원하고 감칠맛 나죠. 아무래도 그리고 열무가 아삭하고. 사람의 손으로 버무리기엔 양이 많아서 섞어주는 것은 배합기에 도움을 받는데요. 여기에 부추와 양파, 홍고추를 넣고 다시 한번 잘 버무려줍니다. 아, 군침이 절로 도네요. 포장 전에 양념 육수를 부어주는데 왜 넣는 걸까요? 육수가 들어가면 시원한 맛이 나요. 그래서 육수를 넣고 하는 거예요. 열무김치 덕에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겠네요.
공장 한편에선 종일 무와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무로 뭘 하려는 걸까요? 배도 속도 들어가고요. 오이소배제도 들어가고 깍두기도 하고 하루에 한 10톤 넘어요. 그중 깨끗하게 껍질을 벗긴 이 무는 오이김치 소가 될 예정인데요. 시간 절약을 위해 채 썰기는 기계를 사용해 줍니다. 하지만 김치 맛을 좌우하는 절이기만큼은 꼭 사람이 하는데요. 이렇게 잘 절여가지고요. 국물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채가 오독오독하게. 식감이 살아있는 무채에 맛의 포인트인 감칠맛 육수와 갖은 양념을 넣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부추, 홍고추 등 채소를 넣고 마지막으로 작업자의 손맛까지 더해 소를 완성해 주는데요. 이제부터는 오이를 손질할 차례. 열무와 달리 오이는 처음부터 사람 손으로 씻어줘야 한다는데요. 오이는 습도 상하기 때문에 기계로 세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물로 세척을 하고 손으로 세척을 해야 됩니다. 통오이 김치를 담글 계획이기에 양쪽 끝만 1cm 길이로 잘라줍니다. 간혹 불순물도 있는 기기도 하고 끝부분이 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쓴 부분도 잘라내고 그래요. 혹시라도 남아있을 이물질을 없애기 위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세척해 주는데요. 한편에선 오이를 길게 잡고 한가운데에만 칼집을 길게 내주는 작업자. 왜 그러는 거죠? 단단한 줄을 좀 더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 20cm에다가 이제 소금수가 좋아요. 통오이 역시 절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소금을 한 20분, 30분. 오래 절이지도 않아도 아삭아삭하게 맛있어요. 많이 절이면 너무 이게 쭈글쭈글해지거든요. 이제 남은 작업은 만들어 놓은 소를 넣어주기. 통오이 모양을 살리면서 간도 맞춰야 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작업이라는데요. 많이 집어넣으면 짜고요. 맛이 없어요. 너무 많이 넣어서 섭섭해서. 제 기준에서는 저는 요 한 줌 잡아서 이거를 다 넣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모양도 이렇게 이쁘고. 통오이 김치는 오이가 통째로 들어가 재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오이 김치보다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하루에 3톤 정도요. 택배하고 홈쇼핑에 그날 바로바로 만들어서 출고하고 있습니다. 하하, 올여름 이거 하나면 열반찬 필요 없겠네요. 여름철 입맛을 살려줄 또 다른 김치 재료를 손질하는 작업자들. 그런데 보통 배추가 아닌 두꺼운 양배추인데요. 이걸로 어떤 김치를 만드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넉넉히 뿌려가지고 이제 잘 절여진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절여지면 이때 이제 국물을 만들어서 붓고 이 여름 물김치를 담궈요. 소금을 뿌려 양배추에 숨을 죽이는 동안 같이 들어갈 재료 손질에 나서는데요. 이건 갓이네요. 갓에서 나오는 톡 쏘는 맛을 내기 위해서 넣는 거죠. 물김치는 양념을 우려내야 하기 때문에 정성을 더 쏟을 수밖에 없다는데요. 국물김치니까 깨끗하게 깔끔한 국물 맛을 내려면은 이렇게 배부재기에 받쳐야 돼요. 양념을 넣은 배보자기는 물속에 국물이 잘 우러날 수 있게 계속 치대줘야 합니다. 국물이 맛있게 우러날 때 잘 절여진 양배추와 갓, 파프리카를 양념 국물에 넣어주면 이제 기다리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한 2, 3일만 익히면 바로 먹을 수 있죠. 이런 김치는 이제 여름에 드시면 영양도 좋고 입맛 없고 날 더울 때 이렇게 드시면 시원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보기만 해도 더위가 사라지는 기분입니다.